두 번째입니다.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의지만 있으며 행동으로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의 태도라든가 주관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에 대한 의지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중 조절이나 금연처럼 합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데 의지만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이론을 보완하여 계획적 행동 이론에 제시되었습니다.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행동 통제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클수록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인식이 클수록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 행동 이론의 내용입니다. 다음, 계획적 행동 이론. 행동 통제력은 통제 신념과 인지력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통제 신념은 행동을 수행하는 데 촉진 요인이나 장애 요인의 유무와 관련이 있고, 인지력은 행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체중 조절, 균형식의 실천, 유제품의 섭취, 채소 및 과일 섭취, 모유 수유, 패스트푸드 이용 등 이런 식생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적용되고 있으며, 금연이나 운동과 같은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서 합리적 행동 이론과 지금 설명한 계획적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좀 약간 흡사하거나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왼쪽에 행동 의도가 있습니다. 이 행동 의도가 뭐냐 하면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으로는 행동을 수행한 후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신념이고요.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는 행동을 수행한 후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주관적 규범이 있고요. 이 주관적 규범은 자신이 수행한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신념. 진짜 말 그대로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규범적인 신념이 있어요. 각각의 중거인이 자신이 수행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할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그 다음 수능 동기, 중구인들의 의사를 따를 것인가, 그러한 동기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 행동 통제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 믿음에 대한 통제,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신념을 믿음의 통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지 능력, 행동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쉽게 만든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 표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순행 도표고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계획적 행동 이론의 순환 도표입니다. 합리적 행동 이론, 행동 신념, 행동 결과 평가가 이런 행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영향시킨 거고요. 이 규범적 신념과 수능 동기는 이 주관적 규범에 그쵸 연결되고요. 그다음 이 두 가지 교범과 태도에 따라서 행동의 의도가 달라지고 이 행동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계획적인 내용의 통제 신념과 인지된 영향력이 인지된 행동 통제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 행동 통제력에 따라서 행동 의도가 쓰면은 실천적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도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다음 사회인식 이론. 학습된 행동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학습 이론이 발전된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행동과 인지가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개인의 행동은 단순히 내부의 힘만으로 바뀌거나 외부의 자극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인지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요소, 행동과 관련된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만들어지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개인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이 환경 요소, 이것들이 서로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요소에는 이런 결과 기대감, 기대치, 자아 효능감이 요소에 들어가고요. 행동적 요소에는 행동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관찰학습과 강화가 있어요. 요 강화도 설명드릴게요. 이따가요. 또 식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때 활용되는 것이므로 건강교육, 영양교육 분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지식을 식생활 인식 또는 칭찬 등의 요인이 식생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양교육의 지식 향상보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관찰학습 목표 설정, 기술 습득, 자기 통제력 등과 같은 교육적 접근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요 칭찬 있죠. 요것이 강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데 뭔 말이냐면 아이들이 젓가락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지 하고 탄수화물 뭐 단백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거 배워서 젓가락 하려고 쓰려고 노력하는 방법, 이런 그 의도,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이런 걸 가릴 줄 아는 거, 콜라보다 우유, 자기 몸에 맞는 거,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식생활, 시간적 때에 끼니를 맞는 거, 이런 행동으로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인식 이론의 주요 개념과 우리 영양교육의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상을 보면요. 개념은 크게 주위 환경 상황, 행동 수행 능력, 결과 기대감, 자기 통제, 관찰 학습, 강화, 자아 효능감, 감정 대처, 상호 결정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쪼개 가지고 설명드리면 주위 환경이란 것은 우리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물리적 환경은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뭐예요? 급식실, 부엌,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 또는 그 음식 이런 것들. 사회적 환경은 뭐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원장님, 뭐 이런 영양교육에서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식사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게끔 주변인의 영향이 건전하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위 환경입니다. 즉 식생활 행동을 변화하게끔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들의 개념입니다. 상황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영양교육에서 잘못된 인식 수정이라든가 건강지향적인 규범을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보내면서 햄버거 콜라를 맛있게 먹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마라든가 선생님이 햄버거와 콜라를 먹게 되는 걸 봤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건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은 콩 먹어야 돼 하고 나는 콩을 안 먹는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콩을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안 드시네. 그 아이들은 오류가 생기겠죠. 그 행동에 직접적으로 바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좀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행동 수행 능력.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지금 뭔 말이냐면 아이들이 군것질하거나 장 보러 갈 때 그러한 식품을 선택하든가 영양 정보 읽는 거라든가 이런 능력 있죠. 그냥 모양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날짜는 언제 된 거고 뭘로 만들었고 여기에 우리 몸에 해로운 건 언제 들어갔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런 마트에 가서 체험학습 하는 이유가 스스로 말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직접 체험으로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 효과가요. 또 영양교육에서 행동 수행이나 수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할 수 있어요. 직접 마트 데려가야 돼요. 아이들 500원, 1000원씩 줘가지고 사 먹을 수 있게끔 뭐 직접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나중에 부모님들 뭐 자식들 심부름 보낸 이유가 있죠. 보통 초등학교 때 그 한번 체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결과 기대감, 행동 수행 시 결과,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교정시켜 줘야 돼요. 영양교육에서 행동 수행의 장점은 더 인식하고 단점은 덜 인식하도록 행동 수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그걸 또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아이가 요번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주세요. 오늘 장보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한번 장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행동 수정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통제, 스스로 행동 변화를 유지하거나 관련 능력입니다. 그 모니터링 같은 거, 문제 분석, 목표 설정, 행동 수정 실행 및 평가, 보상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저거 설거지통에 먹은 거는 갖다 놔 주시길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갖다 놔요. 물론 넘어지고 한번 주는 아이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설거지통에 갖다 달라고 했지 뭐 아이가 넘어졌든 안 넘어지고 오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부탁을 설거지통에 아이들이 먹었던 걸 놓는 거 그러면 칭찬을 해줘요. 칭찬과 너무 아이들 칭찬한 거에 그냥 좋아해가지고 더 알아서 선생님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설거지 갖다 놓은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칭찬과 더불어 사탕을 하나 주면요 그것 때문에 또 해요. 이 보상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칭찬, 격려, 이런 보상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능력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 다음의 개념은 관찰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식행동이나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배우는 거, 역할 모델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옆에 아이들 롤모델은 친구들 있고 하나씩 있어요. 소위 요새 말하는 인싸 아이들. 5살의 인싸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 애들이 똑똑하게 하잖아요. 똑 부러진 일을 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것도 따라하지만은 또 이런 아이들이 인싸 아이들 다 잘 따라하게 되면요. 다른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따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 아까 강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자기 통제에도 이런 보상 일련의 과정이 있죠. 그건 이제 그 강화라는 것 때문인데 이 자기 통제가 가는 것은 이 강화를 잘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 이런 선물 등을 통해서 아이를 내적 보상이라든가 외적 보상. 웬만하면 내적 보상은 좀 지속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런 사탕이나 이런 건 외적 보상은 그 아이들의 습관에 대한 지속 속도가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됐으면 내적 보상을 좀 해주신 게 좋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자아 효능감,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직접 경험이라든가 간접 경험, 격려, 칭찬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천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행동 변화를 시도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거지통에 아이들 먹었던 거 갖다 줄래? 라고 그거 하나에 칭찬해 줘요. 자, 이번에는 다음에 할 때는요. 이번에 아이들과 부딪혔고 조심스럽게 좀 갖다 줄래? 한 단어를 더 추가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해요. 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대처. 그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성질을 냅니다. 그 음식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건데 아이들이 툭 넘어지니까 당장은 욱해가지고 너 때문이야 부딪혔는데 싸우게 돼요. 이런 것들 좀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다독여야 되겠죠.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스트레스가 아무리 설명했지만 이해내지만 또 감정이 안 풀어집니다. 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상호 결정론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라든가 행동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 변화를 계획할 때는요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이죠 개인의 인식 변화 환경적 변화를 함께 유도하셔야 됩니다.